가 하고 있는 방향을 보면은 이 기업과도 살짝 비슷하거든요. 현 하이브 전 빅히트입니다. 손도 살짝 지금 긴가민가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장기보다는 저는 단기. 네, 안녕하세요. 영일의 지영은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크래프톤 하반기 초대어 IPO로 알려진 기업인데요. 자, 언제 상장하냐 하나 했더니 내일 모레였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영상을 켰습니다. 바로 8월 2일부터 3일까지 개인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이 진행되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내가 실패한 증거금 언제 돌려줘? 8월 5일부터 6일 사이에 증거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혹시나 마통이나 신용 쓰신 분들은 빨리 갚아 넣으세요. 자, 그리고 상장은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날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코스피에서 크래프톤을 실질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상장사는 총 3곳이고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상성증권입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마지막 중복 청약입니다. SKITU로 계속 이제 증권 중복 청약이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이 크래프톤이 좀 손이 빨라요. 6월 20일 이전에 증권 신고서를 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중복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가지 모두 청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조금 장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경쟁률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제일 많은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에 집중하는 게 낫겠고, 나는 돈이 아주 많다 하시면 삼성증권까지 노려보셔도 되겠죠. 저는 미래에셋이랑 NH투자증권 이 2개로 만족을 해야겠습니다. 나중에 증거금 다시 옮겨오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워낙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약간 2가지 변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공모가액이 비쌉니다. 공모가액을 상당히 높게 잡혔어요. 49만 8천 원. 아, 이거 개인들이 10주 해서 하기도 쉽지 않다. 10주에 반을 증거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야? 한 그래도 230만 원 정도 넣어야 되는데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대여인 카카오뱅크가 개인들의 돈을 좀 많이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SKIT만큼의 경쟁률이나 혹은 자금이 쏠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사실 카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이 카뱅에 있을 때 나는 크래프톤 해야지 하고 살짝 노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모르겠어. 경쟁률이 더 많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크래프톤이 진짜 공모를 해도 괜찮은 기업인지, 기업 가치와 또 가지고 있는 리스크도 반드시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랑 살펴본 후에 어떤 투자 전략을 쓸 건지, 제가 실제로 할 투자 전략이거든요. 네, 투자 전략과 제 생각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하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에 제가 한번 카카오게임즈를 다루면서 크래프톤을 얘기를 했었어요. 카카오게임즈가 크래프톤의 지분을 2%를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 뜨기 전에 2% 갖고 있어가지고 뒤를 밀어주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배틀그라운드. 사실상 득보였던 크래프톤을 한순간에 게임 업종 최상단에 올려놓은 게 바로 배틀그라운드잖아요. 뭐 3년도 안 됐을걸요. 지금 게임 업계에 뭐 거의 10년, 20년 있는 이 기라성 같은 선배 옆에서 바로 뿅 하고 초신성처럼 나타난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배틀그라운드의 저력이 어마무시했다. 자, 그럼 대략적인 크래프톤은 조금 살펴봤고, 제가 예전에는 되게 좋게 봤었는데 이제 상장 이슈가 뜨면서 리스크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공모주라고 해서 바로 지원, 바로 따상, 이게 아니거든요. 요새는 또 그렇지 않아요. 워낙 많은 개인분들이 참여하시기도 하고 장도 조금 뒤숭숭해요. 네, 워낙 좀 장이 최상단에 올라가 있긴 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모주는 따상이라는 법칙도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리스크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가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로 갈 건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총이 한 49만 8천으로 상장될 경우에는 24조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거의 80만 원대 하는 NC소프트를 6조 이상 웃도는 가격이거든요. NC소프트가 18조예요. 넷마블은 진작에 뛰어넘었고, 이 막내가 이렇게 바로 NC를 삼켜도 되는 건가? 아직까지는 배틀그라운드 말고는 볼 게 사실 잘 없는데, 약간 이런 고평가, 거품 논란이 일고 있죠. 두 번째 리스크는 상당히 공모가 많아요. 역대 2위로 공모를 많이 풀었다고 합니다. 1위는 삼성생명이고요. 삼성생명이 IPO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근데 이거 금융주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공모를 많이 풀었다는 거는 개인들에게 그 물량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어쨌든 단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살짝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 리스크는
이제 기간 의무 확약 기간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먼저 경쟁률 해가지고 물량을 가져갔잖아요. 얘네들이 상장하고 바로 팔아버리면 너무 무너지니까 의무적으로 6개월 동안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지키는 서약이 있습니다. 이걸 하겠다고 한 기관이 전체 22%, 상당히 낮아요. SKIT가 60%,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45% 정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당히 낮고, SKIT가 심지어 60%가 들고 있을 거야 했는데 따상은커녕 엄청나게 떨어졌던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 크래프톤도 높은 공모가를 갖고 있는 만큼 상당히 첫날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모가액이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욕심이 냈을까 모르겠어. 심지어 처음에는 더 올려서 불렀대요. 55만 원 올렸는데 아이고야 하면서 정정해라 해가지고 10% 줄였다고 합니다. 더 줄이지.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하루 만에 보고 끝내야 될지 아니면 이 크래프톤의 성장성을 지켜봐서 조금 길게 봐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크래프톤에 대한 기업 가치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형님들, NC, 넷마블, 넥슨 형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사실 크래프톤이 상장을 하면 게임업계 대장, 주식에서 게임업종 대장은 크래프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그렇게 초롱송 같은 네이버도 카카오의 그 IPO 공격, 혁신 공격에다가 소수무책 당했잖아요. 게임업계는 얼마나 더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터넷, 플랫폼, 문화, 게임 이런 산업들은 아무리 그 위가 얼마나 오래 일했고 뭐 사람 많이 갖고 있고 돈을 많이 갖고 있던 간에 업종의 1위가 정말 빨리 변합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요. 대장주가 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장이 좋거나 혹은 그 업종이 화랑할 때 제일 먼저 치고 나가요.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거래량도 많이 붙을 거고 대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대장주가 좋죠. 그리고 크래프톤이 이 IPO를 왜 하냐 조금 살펴보니까 뭐 돈이 모자란 걸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좀 욕심이 있더라고요. 바로 문화 컨텐츠 엔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배틀그라운드와 관련돼서 뭐 영화를 만들거나 문화 컨텐츠, 애니메이션 하나의 배틀그라운드의 유니버스를 만들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영화도 하나 제작을 했더라고요. 배틀그라운드 제로인데 뭐야 약간 뭐 옛날에 약간 메이플 스토리 만화 나왔을 때 그런 수준 아니냐고 봤더니만 재밌어. 마동석 배우님이 나와가지고 약간 부산행인데 깜빵에 있는 부산행 같은 느낌으로 다 부수고 다니는데 재밌더라고요. 상당히 컨텐츠 사업의 배틀그라운드가 진심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무리수가 될지 신의 한 수가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가 하고 있는 방향을 보면은 이 기업과도 살짝 비슷하거든요. 현 하이브 전 빅히트입니다. 빅히트도 사실 엄청난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잖아요. 가진 건 BTS 뿐인데 어떻게 공모가가 저러냐 하고 시작과 동시에 상장과 동시에 내팽개치고 나락 열차를 탄데 지금 어때요? 지금 뭐 거의 청당 열차 타고 있지 않습니까? 빅히트가 하이브로 바뀌면서 바뀌었던 거는 우리 엔터 사업만 하지 않고 새로운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할 거다 하면서 위버스를 인수하고 브이라이브를 또 양수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엔터를 떠나가지고 팬들과 연예인들과 그들이 함께 놀 수 있는 장터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 세계를 우리가 차지하겠다 하는 큰 꿈, 미래를 안게 된 거죠. 올림픽에서 얼마 전에 탁구 신동 신유빈 선수가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위버스에서 BTS가 응원해주는 이런 걸 봤다라는 걸 보고 너무너무 해맑게 기뻐하던데 이게 저희가 모르는 신세대들의 플랫폼 미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거의 뭐 카카오 네이버와 함께 가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 된 거고요. 하이브의 꿈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시장을 넘어서 미국 나스닥까지 가려고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이거를 조금 본따가지고 크래프톤에서도 배틀그라운드의 플랫폼을 만들겠어 하면서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요. 펍지 유니버스라고 해서 배틀그라운드 월드를 좀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펼쳤습니다. 보니까 뭐 조회수도 200만 넘고 좀 핫한 반응을 얻고 있긴 한데 이게 메이플 스토리 컨텐츠화로 끝날 건지 아니면 진짜 거의 포켓몬스터, 여러분 게임의 컨텐츠화의 끝은 포켓몬스터잖아요. 그 게임이 이렇게 컨텐츠로 성공할 줄 알았겠습니까?
이유가 네, 이렇게 변할 건지 저는 아직 감이 안 옵니다. 만약에 그들이 보여주는 것들, 좀 제시하는 것들이 좀 과시화가 돼서 좀 제 마음을 현혹시킨다면은 저는 키로피토린 기업은 이제 게임을 넘어서 컨텐츠와 문화 사업으로도 발돋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KIT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친구는 그냥 장기로 가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미래가 있어요. 전기차 수요 어차피 늘 거고 분리막 무조건 사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SKIT는 어쨌든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그렇게 나락으로 갔지만 어쨌든 SKIT는 위로 다시 어느 정도 끌어올렸잖아요. 크래프톤도 살짝 지금 긴가민가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장기보다는 저는 단기 쪽으로 눈을 두고 있어요. 그라운드 제로가 재밌긴 한데 게임을 안 해서 그런가. 네, 아마 그렇게 와닿질 않았습니다. 네, 게임을 좀 하셨던 분들 한번 보시고 피드백 좀 남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보실수록 장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장이 좋으면 크래프톤 같이 진짜 큰 대어들은 하루, 이틀, 3일 정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이 많으니까요. 장이 좋으면 사람들의 기분도 좋고 돈도 벌기 때문에 일단 참여를 해요. 근데 장이 안 좋으면은 이거 또 내려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바로 매도를 시켜버리고 나가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SKIT 때도 장이 그날 안 좋았어요. 그 전날 미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오버해서 내린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이 별로 안 좋다 하면은 저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좀 보내줄 것 같고요. 장이 조금 괜찮다, 장이 괜찮고 매수 대기 물량도 많다,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볼 것 같습니다. 되게 별거 아니죠. 지금 시장 자체가 약간 뒤숭숭해요. 분위기가 미장도 지금도 별로 좋은 편도 아니고 한국장이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이때 8월 10일, 8월 둘째 주가 조금 안정화가 된다면은 크래프톤은 저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싶은데 그날의 장에 따라서 저도 마음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장이 좋으면 조금 더 들고 가고 나쁘면 그날 끝이야. 오늘 왜 이렇게 좀 약간 외국인 같죠? 영어 쓰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ee you later. Subscribe me. Bye.